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폐경 후에 찾아오는 골다공증입니다. 폐경이 찾아온 여성들에게는 급격한 뼈 손실이 일어나서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연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언급을 하긴 했는데 폐경을 맞은 여성들에게 이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보통 사춘기에는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되고 35세부터 골량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50세 전후에 폐경이 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듭니다. 네. 폐경기가 되면 뼈의 분해, 즉 골 흡수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골량 손실률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폐경 후 3에서 5년 동안 골밀도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이 노화의 과정에서 폐경을 맞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처방전과 함께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 중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칼슘의 흡수 장애가 있거나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를 잘라내는 수술, 장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 등으로 칼슘을 적게 먹거나 먹더라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어 칼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칼슘의 배설을 감소시키고 또한 뼈 분해를 막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꼭 챙겨주시고요. 그 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어머니나 자매가 골다공증일 경우에 골다공증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이나 과다한 음주는 뼈의 형성을 줄이며 칼슘 흡수도 떨어뜨려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역시 건강한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 노화로 인해서 키가 줄어든다라고는 들어봤는데 이것도 증상 중 하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뼈의 특성상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조금 진행됐을 경우에는 척추뼈가 약해져서 척추가 후만 변형되거나 압박되어 신장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또한 골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할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침을 하는 등 일상생활 중에서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50세에서 70세 여성의 골절은 주로 손목에서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70대 환자들의 경우 고관절, 척추의 골절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골밀도 검사는 언제 진행하면 가장 좋은가요? 폐경기 전후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50세 전후로 검사를 시작하며 이후에는 2, 3년마다 검사를 반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가족력, 흡연, 낮은 체중, 과도한 음주 등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폐경기 전후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는 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골다공증 증상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에게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남기기에 조금은 망설여지지만 궁금한 마음이 앞서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여러 번의 자궁 근종으로 인해 난소는 제거하지 않고 자궁 적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른 폐경을 맞게 됐어요. 여러모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폐경이 오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던데 그럼 저와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더 빨리 찾아오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물리적으로 폐경을 빨리 맞게 되면 그만큼 이 골다공증도 빨리 오게 되는 걸까요?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은 난소입니다. 자궁 적출술을 하더라도 난소가 있다면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소 절제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골밀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는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난소를 절제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도 만나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골다공증 진단을 최근에 받으셨습니다. 70대에 접어드신 후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그게 골다공증의 신호였나 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건요, 통증보다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까봐 그걸 더 신경 쓰고 계십니다. 치료비도 들고 마음도 힘드실까봐 그런가 봐요. 골다공증 치료 평생 받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0대 여성의 이 사연을 자녀분이 대신 보내주셨는데요. 이 골다공증 치료 정말 평생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평생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골다공증 치료는 평생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골다공증의 치료에 많이 쓰이는 약제로 5년간 비스포네이트를 경구 투여하거나 또는 3년간 졸레드로네이트를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골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약물 휴지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 휴지기 동안에는 매년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추적 관찰할 수 있고요. 경과에 따라 치료 여부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골절 혹은 골다공증이 다시 진행이 되면 치료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평생 치료를 요하진 않지만 재발이 될 경우 다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치료 받으실 때부터 첫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폐경 후 발생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이면 관절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뼈의 압력이 높아져 골밀도가 높이면 뼈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 중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앉아서 하시는 자전거 운동도 허벅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등에서 땀이 약간 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 근육이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가 적당합니다. 허리를 과하게 뒤로 젖히거나 또는 윗몸 일으키기처럼 앞으로 중심을 잡고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프와 같이 갑작스럽거나 폭발적인 움직임이 수반되는 운동, 골프 스윙과 같은 허리를 비트는 동작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허리를 과하게 사용하면서 이제 근육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반드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폐경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건강하게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다공증 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들이면 좋을까요? 네, 과다한 음주를 삼가고 금연을 실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면서 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시에는 뼈를 튼튼히 아는 칼슘이 풍부하도록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도 함께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 저염으로 식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소변과 대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게 됩니다. 카페인 섭취는 줄여주시고요. 저체중인 여성은 정상 체중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평소 정상 범위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폐경 후에 발생하는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폐경 후 발생하는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골다공증 예방법은 건강한 식생활과 충분한 운동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에서도 적절한 칼슘 섭취 없이 치료를 하는 건 마치 벽돌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 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타민 D를 복용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